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학술 정보와 관련된 상식들 위주로 좀 안내를 드릴 거고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술 정보란 어떤 것인지 좀 정의를 파악해 보고요. 그 다음에 학술 정보를 어떻게 검색을 하고 내가 검색한 학술 정보를 올바르게 인용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학술정보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학술 정보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네, 보시면 도서에는 단행본이나 학위 논문, 전자책, 오디오북이 포함이 되고요. 비도서 자료로는 요즘은 많이 쓰지 않긴 하는데 과거의 자료들, CD나 DVD, 테이프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기간행물, 안녕하세요. 네, 원하는 좌석에 앉아서 PC 켜시고요. 네, 잠시만요.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학술정보의 정의 혹은 학술정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었고요. 크게 학술정보관에서 이용 가능한 학술정보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도서, 비도서, 정기간행물, 전자자원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고요. 도서에는 단행본, 학위 논문, 전자책, 오디오북, 그리고 비도서에는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과거에 사용을 많이 했었던 CD나 DVD, 테이프 같은 자료들, 그리고 정기간행물에는 교양 잡지나 학술 잡지가 포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전자자원은 우리가 앞으로 검색을 많이 할 전자저널, 학술 DB, 그리고 이러닝 자료까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도서, 비도서, 정기간행물은 도서관에서 인쇄본으로 가지고 있는 소장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서의 일부, 전자책 같은 전자책 같은 실체가 없는 온라인 자료들, 그리고 전자자원은 도서관 구독 자원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계약 기간 내에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자원들이고, 도서관이 이제 매년 갱신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전자자원에 대해서 오늘 좀 많이 알아볼 텐데, 전자자원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PC나 컴퓨터,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고요. 그 유형으로는 전자저널, 전자책, 전문 TV나 색인 초록 TV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자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논문을 본다, 저널을 본다 이런 표현들을 좀 혼재해서 사용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저널인지 뭐 개별 논문인지 이런 개념들을 좀 먼저 알고 계시면 검색하는데 조금 더 손쉽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 그려놓은 벤 다이어그램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논문, 아티클이라고 부르는 자료들은 저널이나 학술지, 하나의 저널 학술지에 수록되는 개별 단위의 논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논문을 쓴다고 할 때 이야기하는 개별 아티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논문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저널과 학술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논문이 수록돼서 정기적으로 출판이 되는 프린트나 온라인 매체를 저널, 학술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거에는 100% 프린트 저널들이 출판이 됐지만 요즘은 이제 프린트와 온라인 두 개가 병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프린트 저널은 발행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퍼블리시하는 저널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널들이 여러 개가 모이면 하나의 학술 DB,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학술 DB에서는 다양한 저널이나 개별 논문들을 검색할 수 있는 일종의 검색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문이 여러 개 모이면 하나의 저널 학술지, 여러 개의 저널 학술지가 모이면 하나의 학술 DB,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구독 자원들 중에 지금
여러 저널이나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플랫폼이 DB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네, 국내에서 전주제 분야를 대상으로 한 학술 DB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DB피아나 키스, 스콜라 다들 한 번씩 도서관을 이용해 보셨다면 보셨을 법한 DB들이에요. 대부분 학부생들이 찾는 국내 학술지 논문들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다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옆에 있는 리스라는 포털을 하나 같이 안내를 드릴 건데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술 정보 포털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에서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학위 논문을 전자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술지 논문을 보고 싶다 할 때는 DBP와 키스, 스콜라 이용하시면 되고 석박사 학위 논문을 보고 싶다 하실 때는 리스에서 검색하고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주제 분야별로도 다양한 DB들이 있는데 패션 분야의 이제 뭐 보고서나 컬렉션 자료들을 볼 수 있는 퍼스트 뷰, 그리고 회계나 세무 관련된 논문 법령 자료 볼 수 있는 3일아이닷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외 자료로는 프로캐스트 센트럴, 사이언스 다이렉트, 제이스토어 이런 자료들이 원문을 열람할 수 있는 DB들이고요. JCR, 저널 사이테이션 리포트라는 해당 DB는 인용색인 DB여서 논문을 열람할 수 있는 DB는 아니에요. 근데 이 JCR도 이런 학술 연구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항상 교육할 때 많이 말씀을 드리는 추천 DB로 프레스 리더라는 DB가 있는데요. 전 세계 신문이나 잡지 원문 열람하실 수 있는 DB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일간지, 뭐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일간지들도 보실 수 있고요. 옆에 있는 레퍼웍스는 서지관리 프로그램이라는 논문 쓸 때 사용하시면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개별적으로 교육을 할 예정이고 제가 뒤에서 잠깐 언급만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학술정보원 구독자원을 어떻게 검색하는지 같이 한번 검색을 해볼 거예요. 이제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 방법부터 안내드리면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예요. 여기서 학술 DB로 개별적으로 접속하시거나 상단에 있는 DB 통합 검색 검색창에서 키워드를 통해서 접속하거나 두 가지 방법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 방법의 차이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항목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면 내가 지금 당장 보고 싶은 논문이 있는 건 아닌데 특정 학술 DB나 어떤 해당 주제 분야의 동향을 좀 보고 싶다 하실 때는요. 학술 DB에서 넓은 범위의 브라우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랑 반대로 여기서부터 마무리를 다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이제 특정 논문을 볼 예정이 아니다 하는 경우 넓은 범위 브라우징을 수행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내가 찾은 논문이 만족스럽다 하면 해당 DB에 수록된 저널들 쭉 열람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브라우징을 했을 때 동향 정보나 전반적으로 우리 주제 분야의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걸로는 좀 보기가 부족하다라고 하셨을 때는 통합 검색으로 이동해서 개별적으로 내가 특히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합 검색으로 이동을 해서요. 개별 논문의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검색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검색 결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검색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검색 결과가 너무 많거나 적어서일 거예요. 검색 결과가 많을 때는 왼쪽에 있는 검색 결과 수정 패널에서 연도나 학술지로 제한을 하시면 되고요. 검색 결과가 너무 적은 경우는 키워드를 추가 선정해서 재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표 기반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접속하시고요. 로그인을 해야 DB 통합 검색 이용이 가능하세요.
혹시 로그인 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로 나는 특정 논문을 볼 예정이 아니라 그냥 우리 주제 분야에서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는 하단에 있는 학술 DB 아이콘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국내 국외 DB로 탭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국내 DB에서 DBPA 한번 볼게요. DBPA 접속하시면 네, 각각의 DB들이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저는 DBPR을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단에 보시면 뭐 주제 분류, 베스트 논문, 매거진 잡지 등등의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제 분류를 선택해서 각각의 주제 분야 하위에 있는 베스트 논문들, 주간으로 급상승 혹은 그룹별 베스트, 주제별 베스트 등등의 논문들 선택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DBPR에서만 제공하는 기능을 제가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그룹별 베스트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제 그룹별 베스트의 전체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단에 있는 대학교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 기능은 DBPR에 개별 회원 가입을 해야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지금 가입이 되어 있어서 예시로 먼저 보여드리고 나중에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나면 저는 상명대학교 학생임이 인증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의 대학교, 각각의 대학교들에서 어떤 논문들을 많이 보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 학교 한번 검색해 볼게요. 상명대학교 선택을 하면 우리 학교에서 지금 가장 이용이 많이 되고 있는 논문 20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수영 지도자의 코칭 리더십 등등의 논문들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안에서 또 이제 주제 분야별로의 구분은 좀 어렵지만 이런 내용, 이 논문 탑 20개의 논문들이 제가 이전에 검색했을 때랑은 또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기별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많이 보고 있는 자료들 혹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한번 고려대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려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논문들은 무엇이구나를 통해서 각각의 학교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분야,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주제 분야들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룹별 베스트 밑에 보시면 주제별 베스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과학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사회과학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논문 20건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 논문들을 통해서 지금 사회과학 분야에서 어떤 연구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개별 DB에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주제별로 많이 이용되는 논문들 확인하면서 동향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동향들은 이제 확인을 했고 특정 키워드, 내가 딱 검색하고 싶은 키워드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DB통합 검색 클릭하시고요.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저는 AI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새 창이 뜨면서 제목, 주제 키워드, 저자 키워드, 그리고 초록 등의 AI가 포함된 논문들 61만 건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61만 건은 사실 굉장히 많은 수치이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색 결과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상단 좌측에 검색 결과 수정 패널에서 검색 결과를 제한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딱 올해 출판된 논문으로 한정해서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2023년부터 2023년까지 출판된 논문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9만 건이 좀 넘는 논문들이 올해 출판이 되었고요. 여기서 자료 유형을 더보기 한번 클릭하시고
학술지 수록 저널, 그러니까 학술지 저널에 수록된 논문들 혹은 잡지 자료들, 이북, 보고서, 내가 선택하고 싶은 자료 유형들로만 한정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학술 저널로만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검색 결과가 또 반 정도 줄었고요. 여기서 이제 언어를 보통은 이제 우리가 영어나 한국어 자료들을 많이 보죠. 저는 여기서 한국어 자료와 영어 자료로만 한정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정도까지 제한이 다 됐다면 이제 원문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구독하고 있는 자원들은 PDF 아이콘이 붙어 있을 거예요. 이 PDF 전문이나 풀텍스트 버튼 눌러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예시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혹시 PDF 아이콘이 없어서 논문을 바로 열람할 수 없다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보이는 이 20번 논문이 그런데요. 이 경우에는 Find it SMU라는 버튼이 붙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선택하시면 우리 도서관이 원문을 구독하지 않는 경우에요. 서지사항만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은 되지만 원문을 볼 수 없는 경우 이렇게 전문이 이용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뜨고요. 두 번째 있는 문헌복사 신청하기 서울 캠퍼스 버튼을 클릭해서 자동으로 관입되는 서지사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도서관에서 논문을 찾아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문자로 연락이 가기 때문에 문자 받으시면 4층에 참고정관실 오셔서 논문을 수령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면 왼쪽에 있는 넓은 범위의 브라우징은 우리 방금 DBP와 검색했던 것처럼 특정 학술 DB에서 주제별이나 뭐 학교별로 많이 이용되는 저널들, 많이 이용되는 자료들 한 번씩 쭉 포괄적으로 본다라는 생각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좁은 범위의 탐색은 내가 논문의 키워드, 내가 정확한 주제 분야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학술 정보란 어떤 것이고 학술 정보를 어떻게 검색해서 이용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검색한 학술 정보들 올바르게 인용하는 방법 안내드릴 거예요. 이제 그 전에 인용과 표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인용과 표절의 각각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표절 부분을 보면 학문이나 예술 영역에서 내가 출처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 차용하는 행위를 표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이듯이 부적절한 인용은 곧 표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처를 명시하였는지 여부와 더해 내가 올바르게 인용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표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표절할 의도가 없었어도 표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인용 방식을 사용해서 인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인용하는 이 인용 방법을 본인이 이제 학기마다 제출하는 과제나 보고서에부터 적용을 하면 이제 나중에 학위 논문을 작성할 때는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인용 방식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문 내에 인용구마다 인용 문구를 넣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인용한 내용에 대한 전체 정보를 논문 하단에 참고문헌에 기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 레프웍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바르게 인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레프웍스 통해서 사실 인용을 하는 방법은 수천 가지가 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적어둔 올바른 인용 방식, 이 내용이 기본이 되면서 변형이 수천 가지 이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인용 방식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으로 인용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 참고문헌도 당연히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 작성에 사용할 자료들을 보관할 수도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논문이나 자료 조사 인용할 때는 레퍼런스 사용하시는 걸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 레퍼런스 부분은 제가 레퍼런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와닿지 않을 거여서 레퍼런스 사용해서 어떻게 인용을 할 수 있는지 조금 이따가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다른 얘기로 인용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인용 지표에 대해서 상식 수준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앞에서 인용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인용이 또 학술지 평가의 큰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용을 하고 인용을 당한 지표를 기반으로 학술지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인용이 많이 됐다, 피인용이 높다 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학술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라는 이야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술지를 평가하는 지표 중에 임팩트 팩터라는 인용 지표가 있는데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임팩트 팩터라는 게 어쨌든 인용 지표 중에 하나고 학술지를 평가하는 지표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게요. 지금 제가 두 개의 저널을 가지고 왔어요. CA라는 저널이랑 동일 주제 분야의 타 저널 하나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CA의 경우는 임팩트 팩터가 286이 넘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저널은 1.167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연구자라면 일반적으로 임팩트 팩터가 높은 이 CA 저널에 투고를 하게 될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 팩터는 학술지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높을수록 일반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지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권위 있는 인용 지표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사실 이 계산법을 알고 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논문 수와 논문의 피인용을 기반으로 계산을 하는 지표구나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다만 임팩트 팩터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학술지나 뭔가 이제 학술지 관련된 기사들 혹은 내용들을 접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임팩트 팩터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만 오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임팩트 팩터라는 기준이 국제적으로 사용된 기준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KCI라는 국내 인용 색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KCI 등재지, KCI 등재 후보지, KCI 미등재지. 그래서 저널, 내가 찾고 있는 어떤 저널이 KCI에 등재된 저널이다 혹은 등재 후보지다, 등재되지 않았다 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KCI에 등재가 되었다 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저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에서의 구분과 비슷한 부분이 국외, 세계적으로도 있는데요. SCI, SSCI, ANHCI 이렇게 세 개 있어요. SCI는 자연과학이나 공학 분야, SSCI는 사회과학, ANHCI는 인문예술 분야고요. 그래서 내가 찾고 있는 저널이나 논문이 요 SCI나 SSCI 이런 각각의 구분에 포함이 된다 하는 경우는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저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임팩트 팩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임팩트 팩터를 기준으로 저널의 랭킹을 매기는 JCR이라는 인용 책임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 제가 일부만 좀 가지고 왔는데요. CA라는 저널은 옹콜로지라는 주제 분야에 속해 있는데 우리 방금 확인했던 SCI 급의 저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주제에서 해당 저널이 굉장히 인정받는 저널이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임팩트 팩터 2021년에 임팩트 팩터도 확인할 수 있고 토탈 사이테이션이라고 해서 해당 저널이 전반적으로 전체에 얼마나 인용됐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안내드린 이 웹 오브 사이언스와 JCR은 둘 다 저희 구독자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학술 DB 탭에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생각보다 교육이 빨리 진행이 됐는데 레프웍스 부분만 한 번 더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레프웍스를 한글과 연동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한글이나 워드 두 가지 모두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제 레프웍스 프로그램을 열면 이렇게 한글 페이지와 연동이 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로는 다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내일이나 다음 주에 진행되는 레프웍스 별도 교육을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일단 예시로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제가 이제 논문을 작성을 하고 뭐했다 라고 마무리를 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인용할 때는 내가 이 논문을 인용했다라는 문구 바로 넣어줘야 되고요. 해당 보고서나 논문의 가장 마지막 하단에 참고 문헌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특정 부분을 인용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인용구를 한번 자동으로 넣어볼게요. 뭐뭐 했다라고 문장을 마무리했고, 저는 지금 이 논문 2개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택 2개의 논문을 선택을 하시고요. 인용 삽입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인용구가 생성된 거 보이실 겁니다. 조금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수기로 작성한 내용들 뒤에 자동으로 이 꺽쇠 안에 논문이 인용된 거 보이시죠? 저자, 컴마, 출판 연도로 2가지 논문이 인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지금 참고문헌이 표기로 바꿔주면 자동으로 참고문헌까지 기재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참고문헌도 사실 사람이 수기를 입력을 하다 보면 실수가 있기 마련인데 이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넣어놓은 정보들을 자동으로 가져와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레프웍스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또 뭐뭐 해서 문장이 끝나기 전에 문장 중간에도 인용을 할 수 있는데요. 문장 중간에 다시 한번 논문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뉴스 기사 한번 인용해 볼게요. 그러면 밑에 자동으로 해당 양식에 맞춰서 들어온 거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인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용을 해야 되는지 방식만 알고 계시면 나머지 기능들은 레프웍스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진행한 교육이 2번째 교육이었고요. 내일이랑 다음 주에 이 3번째 교육 진행되니까요. 한 번씩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약술정보관 이용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부분은 참고정관실이나 메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할 때 조금 더 보완점을 찾기 위해서 만족도 조사 참가를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 2번째 학술정보관 교육 중급 이 내용 이 QR코드로 들어가시면 만족도 조사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만족도 조사 참가까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오늘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